인류의 표준 문명이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특성이 다 달라져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음악 분야에서 바로 BTS입니다. 백신이 강제로 주입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는 게 강제로 그 세균을 침투시켜서 강제로 그걸 앓게 하고 나면 항체가 생기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뭐 때문에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하던 것들을 이번에 강제로 하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대부분이 안 해왔던 것, 준비 안 했던 것들을 강제로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를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바이러스가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게 계속 발생하는 거는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그거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게 없었더라면 옛날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컨택을 줄이고 감염을 줄이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이 문명이로구나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 그럼 그 방향으로 준비하게 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어찌 보면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소셜 네트워크나 오픈 소스나 이 디지털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혁신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찾게. 그러려면요, 폰을 쥐어줘야죠. 학습의 도구로 폰을 쥐어주고, 학습의 방식도 모여서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 동네 호떡하는 할머니 어떻게 배달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줄까,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뭐 얘기만 나오면, 옛날에 그랬지만 AI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빅데이터는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거냐, 그런 기업만 있으면 다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의 표준부터 바꾸자.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해 놓고 정부가 그걸 하나씩 유도해 가는 걸 하고,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 같으면 그거에 필요한 핵심 분야의 기술들을 뭔지 좀 정리를 해 놓자.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 우리 못 만들까요? 다 만들어요. 아이폰 똑같이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아니, 폰은 갤럭시가 더 좋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아이폰에 열광하지? 왜 사람들이 유튜브에는 그렇게 모일까는 안 보고 그면만, 유튜브를 만드는데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요, 우리 차고 넘쳐요. 과기부에서 100억만 하면 만든다. 옛날에도 그런 소리 했었죠. 10억이면 만든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의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거대한 산업의 생태계가 생겼나를 확인하고, 그럼 그런 생태계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뭘까? 또는 그런 거에 대해 필요한 기반 기술은 뭘까? 여기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면, 방송국의 인력은 계속 줄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유튜브 생태계 인력은 크게 늘겠구나. 그럼 해외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 소프트웨어 기술들, 이런 것들은 뭘까?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보세요. 테슬라 시가총액 210조, 현대자동차 25조,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 이 회사가 일본 1등인데 245조예요. 거의 붙었어요. 도요타가 900만 대를 파는데 1년에 이 테슬라는 45만 대 팔았어요, 작년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포노사피엔스들은요, 열광으로 소비해요. 열광, 팬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테슬라 같은 차를 못 만들까? 그건 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위 1980년 이후 태생 밀레니얼 세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전부 열광이에요. 테슬라 사고 싶어요. 왜 4천만 원만 주면 세계에서 제일 쿨한 친환경차를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데,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50세가 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이제 소비 그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세계 시장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컨텐츠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단순히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특성이 다 달라져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음악 분야에서 바로 BTS입니다. BTS는 음악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음악 시장의 모든 룰을 다 깨뜨렸어요. 원래 자본이 큰 기획사가 좋은 인재를 뽑아서 옛날에 뭐 10년 훈련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 내보내고 거기서 인기 많이 얻으면 또 자본이 많은 기획사가 해외 진출시켜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방송국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광고가 있어야 되고 기획사가 존재해야 된다. 아니요. 이 BTS는 그런 건 다 틀렸다. 그 시기에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사실. 방송에서는 활동 거의 못했죠. 돈도 없고 방송국에서 뭐 해주지도 않았고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4년 만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훨씬 큰 팬덤이 만들어졌고 4년 만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해요. 그리고는 전 세계를 휩쓸죠. 누가 다 만든 거냐? 유튜브가. 플랫폼은 유튜브였고요. 만든 사람들은 아미, 팬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기가 들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야 미치겠어, 얘는 너무 좋아 그러면서 퍼뜨려서 전 세계 1위 가수를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 그 부분에서 1등하던 사람이 저스틴 비버라는 전 세계 10대 우상이었어요. 6년을. 이게 자본이, 방송이 만들어낸 스타였죠. 근데 이게 엠넷의 스타가 유튜브 스타한테 밀려나간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 지배하잖아요.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사회 예측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니까 방송국이 힘을 잃고 유튜브가 힘을 가졌죠. 그러니까 유튜브 생태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방송국보다 커요. 그럼 일자리가 여기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도티가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작년에 매출 600억을 넘었어요. 그럼 매출 600억 넘는 회사가 계속 생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흡수하면 되죠. 또 연전에 모 지상파 방송국의 스포츠 PD 분이요. 어디로 가셨냐면 라이엇 게임즈로 스카웃돼서 갔어요. LOL 게임 만든데. 거기 가서 게임 전문 PD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또래 PD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가 그런 데로 가서 고생을 하는구나 그랬고요. 젊은 사람들, 그 사람 후배들은 무슨 소리에 부러워 죽겠는데 연봉 3배 받고 스카웃돼서 가는 건데 지금요 LOL 게임 시청자만 연인원 10억 명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엄청난 메가히트 게임을 한 회사가 당연히 방송사보다 훨씬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새로운 생태계 일자리가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이나 뭐 포노사피엔스 문명은 되게 냉정하고 차가운 줄 착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질 접촉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팬덤이라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 보편적 감성이 그걸 터치하지 않는 한 절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해지고 따뜻한 마음을 챙기는 게 되게 또 중요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영세한 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입시키고 어떻게 따뜻하게 들어오게 할 거냐. 저희가 뭐 학교에서도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거기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아줌마들 난 디지털이고 샵이고 몰라, 배달 서비스고 몰라 하는 거를 대학생들이 프로젝트에서 기획해 준 거야. 야, 이건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야, 이건 되겠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머니 여기 큰 태블릿 하나 놨으니까 불만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주문이 딱 들어오면 큰 글자로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준비해 싸놓으세요. 그럼 배달부가 와요. 그거 가져가면 돈은 들어가고 딸랑 들어가고 그렇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야, 따뜻하게 아래 윗세대가 이렇게 협력해서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구나를 보여준다면 그런 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메시지는 전 그렇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젊은 애들이 날 도와줬으니 나도 너희들의 세상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겠다. 이게 동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서 많이 반영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했으면 합니다.